안녕하세요. 그 선거철만 되면 시장이 막 들썩이잖아요. 특히 이번엔 대통령 선거 바로 직전에 주요 후보 관련된 테마주들이 왜 그렇게 갑자기 확 떨어졌는지 궁금하셨을 텐데요. 오늘 그 이유를 저희가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저도 그 부분 아주 흥미롭게 봤습니다.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는요. 한국거래소의 시장 데이터 그리고 관련 분석 보고서들입니다. 이걸 보면서 선거라는 이 정치 이벤트가 주가에 대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그 뒤에 숨어있는 시장 심리는 뭘지 좀 깊이 들여다볼게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대통령 선거 투표일, 그 마지막 거래일이에요. 뭐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후보처럼 정말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런 후보들 있잖아요. 그 후보들이랑 엮였던 테마주 대부분이 아주 큰 폭으로 떨어졌다는 거죠. 정말 뭐 약속이나 한 듯이요. 네, 맞아요. 이걸 시장에서는 보통 재료 소멸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좀 풀어서 설명하자면 선거 결과라는 가장 큰 이벤트가 이제 코앞에 닥치니까요. 그동안 주가를 막 밀어 올렸던 어떤 기대감이라던가 혹시나 하는 그런 불확실성, 거기에 기반했던 투자의 이유가 이제 슬슬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뭐 결과가 좋든 나쁘든 이제 그 불확실성 자체가 없어지는 거니까요. 아, 비유하자면 잔뜩 부풀었던 풍선에서 김이 싹 빠지는 거랑 비슷하다고 할까요? 아, 그렇군요. 근데 흥미로운 건 불과 한두 달 전, 그러니까 4월만 해도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는 정말 분위기가 달랐어요. 조기 대선 국면이었잖아요. 테마주 열기가 어마어마하게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그 거래소가 이 주식 너무 과열됐으니까 투자할 때 정말 조심하세요. 이렇게 공식적으로 경고하는 거,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라고 하죠. 그게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였으니까요. 와, 역대 최고치요? 네. 그런데 5월 들어서는 이런 시장 경보, 그러니까 투자주의나 투자 경고 지정 건수가 눈에 띄게 줄었어요. 구체적으로 보면 투자주의는 4월에 341건이었는데 5월엔 198건으로 거의 40% 넘게 줄었고요. 역대 최다였다던 투자 경고도 5월엔 27건으로 반토막 이상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건 확실히 투기적인 과열이 좀 진정되고 있다. 이런 신호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주시겠어요? 어떤 종목들이 그랬나요? 네, 뭐 이재명 후보 관련주부터 보면요. 아주 예전에 오리엔트식에서 근무했다. 뭐 이런 이력 하나로 엮인 거 있잖아요. 오리엔트 전공. 거기가 한 7% 넘게 빠졌고 오리엔트 바이오도 5% 넘게 하락했어요. 그리고 성남시장 시절에 무상교복 정책 추진했던 거랑 관련 있다고 해서 묶였던 형지그룹주들. 형지 INC는 거의 10% 가까이, 형지 글로벌은 10% 넘게, 형지 엘리트도 5% 가까이 크게 내렸습니다. 와, 하락폭이 정말 크네요. 다른 후보 관련주들도 뭐 상황은 비슷했어요. 김문수 후보 테마주로 불리던 평화홀딩스. 거기는 무려 14% 넘게 급락했고요. 평화산업도 4% 이상 하락했죠. 또 이준석 후보 관련주로 분류되던 삼보산업 역시 한 4.6% 정도 내렸고요. 심지어는 그 자사주 소각 의무화 같은 증시 부양책 기대감으로 좀 올랐던 증권주들 있잖아요. 신용증권, 삼성증권, 교보증권 같은 것들도 2%에서 많게는 6% 넘게 하락하면서 다들 좀 숨고르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진짜 재밌는 건요. 모든 관련주가 다 떨어진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재명 후보의 그 지역 화폐 확대 공약, 그거랑 관련된 웹캐시라는 종목은 오히려 20% 넘게 급등했다면서요. 이건 좀 다른 얘기 같은데요? 아,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아주 예리하신데요. 웹캐시의 급등은 시장이 단순히 후보와의 뭐 개인적인 인연이나 막연한 연결고리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고 또 지속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정책 그 자체에 주목하기 시작했을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좀 시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책이 실제로 실현될 가능성, 또 실현됐을 때 가져올 파급 효과,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감이 가격에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는 거죠. 뭐랄까, 이름값보다는 실제 내용에 베팅하려는 그런 움직임으로 볼 수도 있고요. 아하, 정책의 실현 가능성. 그렇군요. 그럼 이런 테마주들의 움직임을 시장 전체랑 비교해보면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이 테마주들의 급락은요, 같은 기간 KRX TMI 지수라고 이건 뭐 시장 전반의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인데요. 이 지수 중에서 대형주나 중형주가 5월 들어서는 오히려 상승세를 보였거든요. 그거랑은 완전히 반대되는 흐름인 거죠.
4월에는 이 지수가 한 2.5% 오르는데 그쳤는데 5월에는 5.7% 넘게 올랐어요. 결국은 뭘 의미하냐면 정치 테마주는 역시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나 시장 전반의 흐름과는 좀 별개로 움직인다. 특정 정치 이벤트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나 혹은 투기적인 심리 이런 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향이 아주 강하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요. 정치인과의 어떤 인연이라던가 아니면 좀 막연한 정책 기대감 이런 거에 편승해서 막 급증했던 소위 묻지마 테마주들 이런 주식들은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재료 소멸 그러니까 이제 기대할 게 없어졌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 급락하는 패턴을 보였다 이거네요. 동시에 그 과열됐던 시장 분위기도 좀 가라앉는 모습이었고요.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런 테마주에 투자할 때는 정말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요. 기업의 펀더멘탈, 그러니까 기초 체력보다는 단기적인 이슈나 인물에 따라서 주가가 막 급등락하잖아요. 그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예측이 정말 어렵거든요. 네, 정말 유의해야겠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대부분의 인물 테마주는 선거 직전에 이렇게 힘을 잃었는데 웹캐시처럼 특정 정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주식은 오히려 강한 상승세를 보였단 말이죠. 이게 그냥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일까요? 아니면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정치적 이슈를 평가하고 가격에 반영하는 방식, 그러니까 막연한 연관성보다는 실제 정책의 실현 가능성이나 파급력 이런 걸 더 중요하게 보기 시작했다는 어떤 변화의 시작을 암시하는 걸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